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피트니스 세모핏 헬스 트레이너 이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옷을 벗었을 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는 부위 내가 특별히 빼고 싶은 부위들이 있으시죠. 뭐 팔뚝살이 늘어진다든지 혹은 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라붙는 옷을 못 입는다든지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빼고 싶어하는 부위를 콕콕 집어서 부위별로 다이어트 효과를 줄 수 있는 핀셋 다이어트, 살 빼고 싶은 부위 베스트 5 준비해봤습니다. 자, 부위별 핀셋 다이어트 탑 5 중에 첫 번째, 오늘은 뱃살과 옆구리살입니다. 사실 이 부위별로 어떤 지방의 연소 효과는 줄 수는 없지만, 이 부위가 타이트해지면서 뭔가 살이 빠져 보이고 타이트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복부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여기 앞쪽이 이렇게 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엉덩이가 늘어지게 되고 이렇게 틸팅이 되면서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효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목도 나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을 당겨주는 장요근과 어떤 대퇴 직근 부위를 스트레칭을 시켜주면은 복부를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늘려주는 운동과 그리고 아랫배 그리고 옆구리 운동,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닐링 트위스트라는 동작인데요. 앞에 장요근과 대퇴 직근 쪽을 늘려주고, 그리고 외복사근, 복부 아래쪽을 같이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일단 무릎을 꿇을 건데요, 한 다리를 앞으로 거치하시고 뒷다리를 무릎을 꿇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엉덩이를 이용해서 앞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골반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쪽이 텐션이 걸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텐션감을 유지한 채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힙이 뒤로 빠지면서 이 앞쪽 텐션이 풀리게 되면 이 운동이 잘못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엉덩이 힘을 계속 주시고, 이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어 주시고요. 우리는 대퇴 직근, 장요근과 함께 외복사근을 같이 늘려줄 거기 때문에 이 늘어난 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허리를 틀어줍니다. 근데 이게 많이 가려고 이렇게 손을 가기보다는 그대로 허리가 돌아가는 느낌, 생각보다 많이 가지 못해요. 이러면 앞쪽이 늘어난과 동시에 복부 옆쪽까지 같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옆으로 갔다가 늘어난 걸 느끼고 다시 제자리로 트위스트를 걸어준 채로 여기서 배심을 이용해서 제자리를 끌고 오는데, 던지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딱 잡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씩 한 10에서 15회 정도, 반대쪽도 똑같이 무릎을 바꿔서 10에서 15회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세트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사이드 밴드입니다. 사이드 밴드라고 하면은 뭐 이름은 생소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는 동작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의할 점이 꼭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무게가 될 수 있는 물통 같은 거를 들고 반대쪽 손을 머리 뒤로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운동의 목적은 반대쪽 여기 옆구리입니다. 이 옆구리를 늘려줄 건데요, 여기서 대부분 실수하는 게 고개가 가요. 고개가 이렇게 되면 목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고개가 가시면 안 되고 옆구리를 늘려준다는 생각으로 이쪽 오른쪽 발에 힘을 실어준 채로 옆구리가 살짝 빠지면서 늘려줍니다. 거울 보고 하면 더 쉽겠죠? 이렇게 해서 옆구리를 늘려준 채로 옆구리에 힘을 주고 제자리로 올 건데요,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요, 다들. 이렇게 가시면 절대 안 돼요. 많이 늘려주고 그 다음에 배심을 주고 배심으로 제자리로 끌고 오면 끝납니다. 이 운동 자체가 많이 늘려줘서 탄력을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수축을 통해서 근육이 튀어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늘리고 제자리를 끌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구리를 쭉 늘려주고 살짝 멈춘 채로 제자리로 갈 때는 한 2템포, 올 때는 한 템포.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이 뭐 무게가 많이 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늘린 채로 내가 유지를 하고 제자리를 끌고 오고 호흡을 잡아놓고 풀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하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0에서 한 15회 정도, 한 3세트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은 레그레이즈인데요. 레그레이즈는 다리를 들어 올림으로써 하복부에 힘을 주고 그리고 내려가면서 하복부로 버텨야 되는 동작인데 이 운동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허리 통증을 일단 처음에 좀 주의하기 위해서 여기 엉덩이 위쪽에다가 손을 거치합니다. 손을 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 되게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려갈 때 허리를 이용해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심으로 버티면서 내려가는 게 어려우니까 이게 힘들 것 같으니까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방어 기제를 펼치는 거죠. 허리로 이렇게 받아서 내려가게 되면 허리에 무리가 가게 돼요. 그래서 허리를 고정해 놓고 바닥에 붙어도 됩니다. 허리를 고정을 해 놓고 배로 버티면서 내려가는 느낌. 이렇게 내려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배심을 이용해서 다시 당겨주고 다시 배심으로 버티고 끝까지 안 가고 여기까지만 갈게요. 이 상태에서 배심으로 다리를 끌어올릴 건데 너무 많이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딱 여기까지 천장을 바라보는 방향까지만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천장까지만 당겨주는 느낌. 배심이 풀리지 않게 여기서 이렇게 당기실 건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아랫배에도 힘이 들어가지만 이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요 들어가는 느낌이 맞습니다. 이 부위가 대퇴 직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복부와 장요근 그리고 대퇴 직근까지 같이 운동이 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심으로 당겨주고 다시 배심으로 버티는 느낌. 그러면서 허벅지 위쪽까지 힘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0에서 많게는 15회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세트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의 고민인 뱃살 운동 오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일반적인 복근 운동이랑 조금 다르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말려있는 걸 펴주고 하복부를 탄력을 잡아서 내 몸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절대 대충 한두 번 해보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하시면 좋은 효과를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정말 뱃살 안녕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덜렁거리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리고 차렷했을 때 옆에 이렇게 넓어져 보이는 팔뚝살인데요. 이 팔뚝살이라는 게 이 부위를 운동을 해서 지방을 뺀다기보다는요, 사실 이 팔의 뒤쪽에 삼두근이 근육에 탄력이 없기 때문에 늘어짐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를 운동을 함으로써 팔이 동그랗게 잡히게 되고 옆으로 붙여도 늘어지지 않게 탄력이 딱 잡히게끔 이렇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팔의 뒤쪽 삼두근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킥백인데요. 킥백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팔꿈치 옆에 붙이고 덤벨을 접었다 폈다 하는 이 동작. 이 동작인데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벤트 오버 자세. 근데 이 자세가 무릎이 너무 펴진다거나 너무 굽혀지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상체가 앞으로 굽어질 수 있게 허리 말리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펴주고 이 물통을 잡을 건데 팔꿈치가 옆에 살짝 붙을 수 있게 이렇게 떨어지거나 너무 올라가시면 안 돼요. 옆에 붙으면서, 그리고 이 물통은 앞이 아니라 밑으로 중력의 방향대로 떨어지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팔 운동을 할 때는 등 근육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킥백의 최고의 목적은 이 장두, 삼두의 안쪽 가장 끝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팔에서 등에 붙어 있습니다. 견갑 날개뼈 있죠. 날개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등에 분명히 힘을 주셔야지만 얘가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깨를 눌러서 등에 힘이 긴장이 걸려야지만 장도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는 게 그냥 이 상태에서 팔꿈치 피는 거랑 어깨 눌러서 이렇게 피는 거와 차이. 이걸 느껴보시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은 이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안녕살 이 부분에 자극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집에서 맨날 이런 거 해도 여기가 너덜너덜 거리는 이유는 등에 자극을 못 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에 분명히 집중을 해서 운동을 하시면 이 안쪽에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깨를 눌러서 등에 힘을 주고 팔에 힘을 준 채로 이 상태에서 팔을 쭉 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과 함께 삼두까지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앞으로 당기지 마시고, 앞으로 당긴다는 거는 이두를 이용해서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리는 느낌. 밑으로 내리고 수축을 할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시면서 어깨가 자꾸 뜨게 돼요. 이렇게 어깨는 내려서 고정을 해주셔야 등에서부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장두가 이 상태에서 등을 확실하게 걸어주고 수축, 접었다가 수축인데 정말 단순하죠. 여기서 이것만 왔다 갔다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세를 잘 보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킥백 같은 경우에는 한쪽당 한 15에서 20회 정도 가벼운 무게로 자극을 확실하게 느끼고 올 수 있게끔 하는 많은 횟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돼요. 자, 누워서 진행하기 때문에 운동은 라잉, 그리고 삼두, 트라이셉스, 그리고 팔꿈치를 피는 거기 때문에 익스텐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누운 상태에서 이 물통을 천장을 향해서 두고 팔꿈치를 접어주실 거예요.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많이 내려가지 마시고 이마에 닿기 전에 멈춘 상태에서 이 손날이 천장을 향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접었다가 밀어주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킥백처럼 이 장두에 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에 집중이 잘 돼야 됩니다. 등에 힘을 잘 주라는 얘기 뭐냐면, 그냥 팔꿈치를 접게 되면 이 무게가 팔꿈치에 힘이 많이 실리게 돼요. 그래서 힘이 삼두의 위쪽만 걸리기 때문에 팔꿈치 부상 염려도 있을 뿐더러 장두에 운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역시 어깨를 눌러주셔야 돼요. 어깨를 눌러준다는 얘기는 귀에서 멀어지게 밑으로 눌러주시면 이 광배근의 힘이 살짝 걸리게 돼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어주면 장두의 끝에서부터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깨를 눌러주라고 하면 다들 이걸 같이 눌러버려요. 같이 누르는 게 아니라 어깨만 눌러질 수 있게, 그 다음에 팔꿈치를 접으면서 안쪽 장두가 늘어나는 걸 느끼셔야 돼요. 밀어줄 때는 이 손날이 천장을 바라보면서 미는 느낌을 줄 수 있게, 이거를 이렇게 몸쪽으로 가져오려고 하시면 힘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접은 상태에서 늘어나는 걸 느끼고 손날로 천장을 향해서 밀어준다, 이 느낌.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요, 무게를 올리게 되면 사실 팔꿈치 부상 염려가 좀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물통만 가지고도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면 충분히 운동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벼운 무게 가지고 좀 횟수를 많이 할 수 있게 20회 혹은 그 이상까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에서 4세트 정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동작은 오버헤드 익스텐션인데요. 팔을 올린 채로 접었다가 피는 거 많이들 보셨죠? 지금까지 몸에 붙인 채로, 그리고 한 절반 정도 든 채로 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이 들어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삼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두 안쪽 이 안녕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등에 신경을 써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팔을 이렇게 멀리 올린 채로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어줄 건데, 이 팔꿈치를 접어주는 거에 있어서도 당연히 팔꿈치에 무리가 가겠죠. 자, 올린 채로 팔꿈치를 접을 때 훅 과하게 접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접어줬다가 많이 내리지 말고 늘어난 걸 느낀 채로 멈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장을 향해서 밀어줄 거예요. 접었다가 멈추고 다시 밀어주는 동작. 근데 이 동작은 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 아까처럼 팔꿈치가 밖으로 빠지게 되면 등에 힘이 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외회전을 주시면 등에 힘이 살짝 걸리면서
장두의 아래쪽부터 힘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안쪽으로 밀어 넣은 채로 접어주면서 늘어나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제껴서 보내려고 하다 보면 어깨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거는 내가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 거기 때문에 살짝 앞으로 이렇게 오셔도 충분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유연성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손날이 천장을 향해 갈 수 있게 밀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렸다가 수축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늘렸다가 그냥 가져온다 정도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손날이 천장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 운동 역시 팔꿈치 부상 위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분명히 감아서 등에서부터 연결되는 장도의 늘어남을 느끼셔야 돼요. 자, 이 운동은 동작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쪽씩 집중을 해서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물통만으로도 사실 가볍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12회 정도 집중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에서 3세트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운동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팔뚝살 운동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다 따라 해보셨나요? 이 운동이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제대로만 수행하시면 정말 탄력 있는 동그란 팔 만드실 수 있고 정말 안녕살 안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복부 운동을 통해서 장요근과 대퇴 직근을 늘려줌으로써 앞쪽을 이렇게 늘려줬어요. 사실 앞에가 이렇게 말리게 되면은 엉덩이도 늘어지기 때문에 엉덩이 수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쪽을 늘려주고 힙을 수축을 함으로써 힙을 발달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힙 운동, 그리고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그리고 허벅지 안쪽 이쪽을 같이 잡아줌으로써 내 몸이 이렇게 설 수 있게, 안쪽으로 잡아줄 수 있게 이렇게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뒤쪽에 뒤태가 매우 이뻐질 수 있게, 청바지를 입어도 힙이 굉장히 예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허벅지 그리고 힙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와이드 스쿼트라고 하면은 발을 넓게 해서 하는 스쿼트인데요. 일반 스쿼트와는 조금 다르게 허벅지 안쪽, 그리고 뒤쪽, 그리고 힙 아래쪽 이렇게 목적을 두고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일단 뒤꿈치를 기준으로 골반이 한 2배 정도 너비 한 상태로 발의 내각은 90도 정도 이렇게 모았을 때 90도 정도 나오는 각으로 뒤꿈치를 기준으로 골반 2배 넓이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내려갈 건데 엉덩이와 무릎 이 두 개의 관절을 이용할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엉덩이 관절이 먼저 빠지면서 무릎이 밖으로 나갈 거예요.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일어나주는 동작이에요. 엉덩이가 빠지면서 무릎 밖으로 그대로 일어나주는 동작인데, 자,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무릎이 밖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가시면 안 돼요. 동시에 가지만 엉덩이부터 빠진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앉는 게 아니라 무게에 짓눌리는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쪽에 분명히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허리 말리지 않게 허리를 펴주시고 안쪽과 허벅지 그리고 힙 아래쪽에 힘을 걸어 놓은 채로 오므려 주면서, 오므리면 이렇게 되겠죠. 오므리는 것과 힙을 밀어 넣는 걸 동시에, 그러면 힙 아래쪽이 마지막 힘이 딱 걸리게 됩니다. 오므린다 그래서 무릎이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쪽 근육이 오므려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으로 오므리면 이런 느낌이 되죠. 이 느낌과 함께 힙을 밀어 넣어주는 형식으로, 이러면 이 아래쪽에 탄력이 걸리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힙 아래쪽에 힘을 걸고 풀지 않은 채로 다시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근육이 수축이 됐던 게 찢어지면서 근성장이 되겠죠. 올라가서 푼 채로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잡아주고 다시 무게를 실어주시는 거예요. 와이드 스쿼트는 사실 무게를 좀 들어도 좋지만 지금 집에서 하는 기준으로는 무게가 없기 때문에 한 동작 한 동작 정말 꼼꼼하게 그렇게 해서 횟수는 사실 많이 해주면 좋긴 해요. 20에서 30회 정도 이렇게 해서 3에서 4세트 혹은 많게는 5세트까지 본인의 능력에 맞게 좀 늘려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스티프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인데요. 데드리프트라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스티프라는 건 뭐냐면 경직되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상당히 경직되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 앞서서 와이드 스쿼트 같은 경우는 안쪽을 뭔가 수축해주는 느낌을 강하게 줬다면 이번엔 힙 아래쪽과 뒤쪽을 좀 늘려주는 느낌, 늘려야지만 탄력이 더 잡히거든요. 그래서 뒤쪽을 늘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보폭은 가장 편한 보폭, 본인이 섰을 때 가장 편한 보폭과 가장 편한 발각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물통을 두 개를 준비할 건데요. 이 물통을 내 몸에 앞에 붙일게요. 허벅지에서 떨어지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뒷다리와 힙을 늘린 채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거예요. 근데 뒤로 빠지는 거에 있어서 엉덩이 관절이 뒤로 빠지지만 엉덩이가 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저 천장 뒤쪽에서 내 엉덩이를 누가 당겨주는 느낌. 그러면서 가슴은 앞으로. 그러면 중심이 살짝 뒤꿈치에 실리게 돼요. 뒤꿈치에 실린다 그래서 앞꿈치가 뜨시면 안 됩니다. 뒤꿈치에 무게를 실어주고 내려가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뒷다리가 굉장히 당기게 돼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일어날 건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허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닥을 뒤꿈치에 실려있던 무게를 앞꿈치로 밀어주면서 엉덩이를 살짝 밀어 넣어주면 앞으로 밀리면서 상체가 일어나지게 됩니다. 이러면 내려갈 때는 뒤에가 늘어나게 되고 올라오면서는 수축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동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운동의 굉장히 포인트는 내려가면서 늘어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무릎을 많이 쓰시거나 혹은 엉덩이가 밑을 보게 되면 뒷다리 햄스트링의 긴장은 풀리게 돼요. 그래서 무릎을 쓰기는 쓰되 엉덩이가 쓰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게, 내가 만약에 뒷다리에 긴장이 뭔가 안 풀리고 있다, 그럼 무릎을 좀 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엉덩이가 위로 솟을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5개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가 좀 많이 당기셔서 못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 3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힙 브릿지라는 동작인데요. 바닥에 누운 채로 무릎 각도는 한 90도 이 정도로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지금 힙이 늘어나 있는 상태죠. 힙에 힘을 준 채로 위로 천장을 향해서 그대로 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축감을 느끼고 다시 내려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수축을 하면서 뭔가 이 앞쪽이 더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힙이 수축되는 느낌보다. 그럴 때는 여기가 너무 타이트한 케이스거든요. 그럴 때는 발을 조금 더 앞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기보다는. 그래서 발을 앞으로 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당기는 느낌보다는 힙의 수축감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이 너무 쉽다고 느껴지시면 발을 좀 더 가까이 놓고 여기다가 뭔가 올려놓을 수 있는 무게를 올려놓고 밀어주시면 되세요. 힙을 수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하려다 보면은 수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래 지점에서부터 힙의 힘을 느끼고 꾹 쥐어짜는 느낌, 그 다음에 상위 지점에서도 수축감을 충분히 느끼셔야 돼요. 수축한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동작으로. 절대 급하게 왔다 갔다 하시기보다는 강하게 쥐어짜고 그 다음에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운동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은 힙 근육은 결이 바깥으로 나 있기 때문에 밀면서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안쪽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힙 수축이 더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밀 때 무릎이 안으로 가지 않는다. 밀면서 살짝 차라리 바깥으로 밀어주는 느낌을 주시면 수축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수축감을 느끼고 개수를 많이 하기보다는 수축감을 많이 느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홀딩을 2, 3초 걸어주고 내려오는 동작으로 해서 한 15회 정도, 그리고 한 3세트 정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엉덩이살과 허벅지살 운동 해봤는데요. 사실 이 골반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엉덩이가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면은 살쪄 보이고 또 딱 붙는 바지를 입었을 때 핏이 굉장히 안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모아주고 힙을 올려줘서 탄력적으로 다리를 잡게 되면
살이 빠져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청바지를 더 예쁘게 다리가 길어 보이게 그렇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운 동작을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하셔서 예쁘게 청바지 입으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등이 말려 있게 되면요, 굉장히 등이 살이 많아 보이고 좀 둔해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등을 뒤로 이렇게 잡아줌으로써 몸이 곧추 세워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 시간에 엉덩이 운동을 했잖아요. 엉덩이 운동과 광배근, 등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X자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힙 운동과 광배근을 같이 운동을 해주셔야 이게 X자로 힘을 받아서 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날개뼈는 이렇게 떠 있는 거를 밑으로 잡아줌으로써 말려있는 어깨를 이렇게 세워주게 돼요. 그래서 광배근을 잡아주고 하부 승모근을 통해서 견갑골을 잡아주는 동작, 이런 운동을 통해 내 몸이 쓰면서 등이 이렇게 펴지는 자세를 해주면 등 살이 빠져 보이는 효과,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맨몸 랩풀다운인데요. 맨몸 랩풀다운이라고 하면은 광배근 운동이에요. 1차적으로 등은 광배근 운동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배근 운동, 맨몸 랩풀다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장을 향해서 만세를 할 건데요. 턱은 살짝 들어줘서 여기 흉추, 가슴이 살짝 이렇게 열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여기서 팔꿈치는 안쪽으로 잡아주실게요.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안쪽으로. 이 상태에서 어깨와 팔꿈치가 같이 바닥을 향해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줄 때는 가슴이 쇄골이 열리는 느낌으로 찍어주고 다시 어깨랑 팔꿈치를 천장으로 보내줍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 팔꿈치 같이 밑으로 찍어주는 느낌. 턱은 계속 틀어서 가슴이 펴져 있는 느낌으로.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광배근 운동이기 때문에 어깨와 팔꿈치 중에서 어깨 관절이 먼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팔꿈치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해서 뒤로 빠지지 않게 옆쪽으로, 옆구리 쪽에 주셔야지만 광배근 힘이 잘 걸립니다. 이게 뒤로 이렇게 빠지지 않고 팔꿈치가 그대로 바닥으로, 이러면 거의 옆구리 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깨와 팔꿈치가 그대로 밑으로 눌리면 뭔가 요 뒤쪽, 옆쪽 등이 꽉 짓눌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부분이 광배근입니다. 내릴 때 이렇게 말리시면 안 돼요. 흉추를 들어서 가슴을 펴고 천장을 본 채로 그대로 눌러주는 느낌. 그리고 올라갈 때는 어깨랑 팔꿈치가 같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사실 수축은 좀 빠르게 하는 게 좋지만, 빠르게 수축하다 보면은 뭔가 자기만의 버릇이 나올 수 있거든요. 뒤로 빠진다든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그냥 천장에서 누가 내 팔을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쭉 올려주시고, 내려올 때도 정확하게 내가 팔꿈치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게 어깨부터 움직이면서 이렇게 짓눌러 주시면 돼요. 절대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빠르게 하시면 더 강하게 수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게가 안 실려 있고 등 근육은 힘이 좋기 때문에 집중해서 내가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싶으면 15개, 괜찮다 싶으면 20개, 이렇게 횟수로 잡아서 한 3에서 4세트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덤벨 로우인데요. 500ml짜리 물통 2개를 준비할게요. 자, 이 가벼운 무게로도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옆으로 선 상태에서 벤투보 자세, 상체를 숙인 자세를 취해줍니다. 이 동작을 취할 때는 뒷다리가 너무 당긴다거나 혹은 너무 앉아서 허벅지가 쓰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몸이 거의 기역자 느낌이 될 수 있게 이 상태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허벅지랑 힙에 힘을 줘서 몸에 힘을 준 채로 허리는 가볍게 펴주시고 절대 과하게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볍게 자연스럽게 내 몸의 아치를 유지한 채로 있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덤벨은 몸에서 너무 붙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너무 떨어지지 않게 몸 쪽으로 가져와 주는 거예요. 어깨를 눌러서.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로 보내줍니다. 내렸다가 다시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운동은 지금 광배근 운동이기 때문에 광배근은 기능 자체가 이 날개뼈를 접어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깨가 뒤로 가면서 견갑골을 먼저 접어주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먼저 가는데, 팔꿈치가 가는 거에 있어서 어깨가 이렇게 뜨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귀에서 멀어지게 밑으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몸 뒤쪽으로 보내주는데 어깨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깨를 눌러준 채로 팔꿈치를 뒤로 보내면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광배근이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순서가 팔꿈치가 먼저 안 쓰이고 어깨가 먼저 가게 되면은 승모근 쪽에 힘이 쓰이기 때문에 팔꿈치가 먼저 간다는 느낌. 팔꿈치 먼저 가면서 어깨가 갈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강하게 수축감을 준 채로 그 다음에 그 수축된 광배근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 로우 동작은 등 근육은 힘이 상당히 좋지만 사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벤트 자세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허리에 무리가 오고 사실 허리 운동도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정확한 자세, 어깨를 눌러서 팔꿈치를 보내주는 정확한 자세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세트 정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동작은 똑같이 덤벨 로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팔꿈치와 어깨의 순서가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광배근 운동이 아니라 승모근 운동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광배근이 잡아주고 그리고 승모근이 운동이 돼야지만 견갑골, 날개뼈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광배근이 이렇게 있으면 광배근 위로 승모근이 살짝 덮고 있어요, 끝을. 그래서 광배근 운동을 먼저 해주고 승모근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동작이 앞에 했던 덤벨 로우와 미묘하게 비슷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구분해서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벤트 오버 자세를 잡고요. 그리고 똑같이 허벅지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놓은 채로 그리고 똑같이 어깨를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팔꿈치가 가는 게 아니라 어깨가 먼저 가는 거예요. 어깨가 먼저 간다는 거는 광배근의 쓰임이, 광배근 같은 경우는 날개뼈를 모아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미 승모근과 능형근 쪽에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깨를 먼저 써주면서 팔꿈치가 따라가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바깥쪽 광배근의 쓰임이 아니라 날개뼈를 모아주는 근육이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깨가 먼저 가면서 팔꿈치가, 이거는 구분 동작으로 나누셔도 돼요. 어깨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팔꿈치, 다시 어깨 먼저 보내주고 팔꿈치, 그 다음에 풀어주고, 이렇게 과하게 쪼아주면서 날개뼈가 모여진 걸 분명히 느끼고 그 다음에 놔주셔야 됩니다. 어깨 가주면서 이렇게 수축을 해주는데 여기서 함정이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승모근 같은 경우는 상부의 힘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은 상부의 운동이 돼서 하부 승모근에 걸리지가 않아요. 어깨를 눌러서 이렇게 밑으로 보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밑으로. 어깨가 먼저 뒤로, 그 다음에 팔꿈치 보내서 날개뼈 모아주는 느낌.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광배근이 처음에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승모근 하부가 운동이 되면서 내 몸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등 운동이 완성이 됩니다. 이 운동은 광배근보다 조금 더 어렵고 하부 승모근 자체를 쓰임을 많이 대부분 못 쓰기 때문에 한 10회 정도, 한 2에서 3세트 정도만 연습을 하시고 그게 잘 되면은 세트를 조금 늘려가는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등살, 말려있는 등을 자연스럽게 펴질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말려있는 거를 억지로 이렇게 피려고 한다고 해서 잘 안 되는 이유는 피는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동작들, 필 수 있는데 필요한 그런 근육들을 확실하게 좀 강화를 시켜서 운동을 해주시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몸을 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배운 걸 꼭 숙지를 하셔서 정말 슬림한 등, 펴진 등을 만드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가슴은 근육이 탄력이 안 잡히게 되면은 겨드랑이도 이렇게 처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여기 부유방 있죠. 부유방은 심한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지만 아주 살짝 있는 경우에는 가슴을 탄력을 잡아줌으로써 굉장히 탄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뒤로 밀어주는 거를 해줌으로써 내 몸의 중심을 잡아주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부터 다섯 번째 시간까지 연결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몸이 세워지면서 근육이 잡힐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서 부위별로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슴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닐링 푸시업인데요. 가슴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가슴 근육의 결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가운데 흉골 라인에서부터 팔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붙어서 팔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푸시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대부분 그냥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럼 가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팔을 접었다 피는 동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슴 운동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팔꿈치가 움직여주는 방향대로 가슴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가 내려간다는 느낌을 준다거나 손의 움직임을 신경 쓰기보다는 가슴 근육의 시작점에서 끝점이 붙어 있는 팔꿈치가 움직여야 가슴이 늘어난다. 요거를 생각을 하시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대고서 손을 댈 건데요. 너무 앞으로 간다거나 너무 밑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어깨 라인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내려갈 건데 내려가는 거에 있어서 팔꿈치를 접어버리는 순간 바로 팔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내려가야지 하는 순간 바로 등이 접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깨와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벌어진다는 느낌. 이 상태에서 가슴 근육의 바깥쪽이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 느낌이 들어야지만 내가 가슴 운동이 충분히 되고 있는 겁니다. 어깨를 눌러주고 팔꿈치가 옆으로 가면서 어깨와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느낌. 그 다음에 밀어주시는 거예요. 팔꿈치가 옆으로 자연스럽게 갔다가 밀어주시는 건데 이 미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가슴 근육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밀 때 내가 정말 밀어 제낀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가슴 근육의 수축이 안 됩니다. 시작점과 끝점에서 이렇게 콤파스 돌아가듯이 이렇게 밀리게 돼요. 그래서 힘이 어깨 쪽에 실리게 되겠죠. 그래서 밀 때는 가슴을 내민 채로 밀어야지만 가슴 근육의 수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수축이 일어나야지만 또 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내민 채로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어깨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밀리는 느낌. 그리고 어깨는 절대 뜨지 않게.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이렇게 꿇고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붙여버리세요. 아예. 붙인 채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회 정도 3세트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살 운동 두 번째 맨몸 딥스인데요. 바닥에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벤치가 있으면 더 수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벤치를 준비해 주시고 손의 위치를 내 몸을 바로 옆에 붙였을 때보다 손가락 한 3개 정도 넓게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앞으로 나갈 건데 이 몸이 나가는 거는 사실 개인의 어떤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을 빼는 게 좀 힘들다 싶으시면 가까이 가져올수록 많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어떤 힘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몸을 거의 벤치에 거치를 한 채로 내려갈 건데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팔꿈치를 접게 되면 삼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깨랑 팔꿈치가 같이 내려가는 느낌. 쭉 내려가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지 마시고 내려간 상태에서 가슴이 늘어나는 걸 느낀 후 그 다음에 밀어주시는 거예요. 어깨와 팔꿈치가 같이 내려갔다가 밀어줍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밖으로 이렇게 내회전이 걸리거나 안쪽으로 너무 감기지 않게 정말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밖으로 이렇게 되면 어깨에 부담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뒤로 갈 수 있게, 또 안으로 너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팔꿈치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어깨가 자연스럽게 뒤로 빠진 채로 자연스럽게 밀려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횟수를 너무 많이 하긴 힘들 거예요. 팔도 사실 굉장히 무리가 오기 때문에 10에서 한 12회 정도 2에서 3세트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덤벨 플라이인데요.
500ml짜리 물통 2개 요거로 할게요. 손바닥을 마주 볼 수 있게 천장을 향해서 뻗어주시고요. 어깨를 뜨지 않게 밑으로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이 덤벨이 먼저 옆으로 간다는 느낌을 주면서 팔꿈치가 밑으로 갈 건데요. 덤벨이 가면서 팔꿈치가 내려가면서 덤벨은 계속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무게를 실어주면 가슴의 바깥쪽에 늘어나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낀 후에 강하게 수축하는 게 아니라 천장을 향해서 가져오는 느낌. 근데 가져오는 동작을 할 때 가슴 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슴이 안으로 들어가서 어깨가 나가는 게 아니라 명치를 내민 채로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팔꿈치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덤벨이 먼저 가면서 팔꿈치를 쓰는데 계속 덤벨만 가게 되면 어깨에 무리가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덤벨 플라이를 하면서 팔꿈치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경우는 정말 이렇게 날개짓 하듯이 플라이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되고 손이 옆으로 가면서 팔꿈치가 밑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게가 팔꿈치 쪽에 실리면서 가슴 바깥쪽이 텐션이 딱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늘어난 걸 느끼고 그 다음에 가져오게 되면은 긴장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향해서 보내주는 느낌을 주시면 돼요. 이 운동은 강한 수축감을 주기보단 강하게 늘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바닥에서도 할 수 있지만 바닥보다 좀 더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벤치를 준비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벤치 자체가 좀 얇으면 얇을수록 더 강하게 늘어날 수 있겠죠. 이 운동 자체가 중량을 많이 다룬다거나 가슴 근육의 어떤 근육의 성장을 주기보다는 정말 탄력을 주기 위한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개수를 너무 많이 하거나 혹은 무게를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정말 집중해서 한 10개에서 12개 사이 한 2에서 3세트 정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슴살 탄력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깨가 말려 있게 되면은 안쪽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더 말려들게 돼요. 그래서 가슴 근육을 충분히 늘려서 등으로 잡아주고 가슴을 늘려줄 수 있는 이런 동작을 하시면은 분명히 이 겨드랑이와 어떤 골반 쪽 탄력이 잡히는 것도 잡히는 거지만 더 펴지는 느낌이 들면서 전반적인 몸이 좀 예뻐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가슴 운동 제대로 자세를 잡고 꼭 해주시면은 정말 예쁜 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주에 걸쳐서 제가 부위별 핀셋 다이어트, 부위별로 탄력을 잡는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분명히 그 부위 운동을 해서 그 부위별로 탄력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몸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뭔가 하나만 딱 보고 말지 마시고 5가지를 다 정말 잘 숙지하셔서 이걸 하루에 전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루틴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회씩 몇 세트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 내가 2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으면 오늘 2개, 그리고 내일 2개, 그 다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렇게 루틴을 짜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몸짱이 될 수 있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